안녕하세요. 6시 내다육입니다. 네, 이제,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. 한낮에는, 영상 기온을 회복을 하다 보니까, 조금, 추운 거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,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베란다, 좀 실내 공간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. 연간, 이게 온도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고,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, 어느 정도 1년 내내, 실내 온도가 좀 유지가 되는 곳들은, 추위 걱정 없이 다육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이제 뭐 여기에는,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. 다육이가 어느 정도 추위를 좀 느껴보기도 해야 되고, 더위도 좀 이겨낼 줄 알아야 좀 내성이 생기면서 훨씬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는 되는 것 같아요. 사계절을 좀 느끼면서. 자, 그런데요, 이렇게 어느 정도, 실내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, 겨울에는 이제 통풍이 조금 부족해지고, 깍지벌레랄지 곰팡이 기운을 좀 걱정하게 되는 계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래서, 많은 분들이 깍지벌레가 한번 생기면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, 소주에다가 물을 희석해서 주신다든지, 아니면 이제 퐁퐁에다가 물을 희석해가지고 그 거품을 이게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결국에는 이렇게 좀 활동을 하는, 깍지벌레나 곰팡이 균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어해주고 이제 죽이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사용을 하면서도 약간은 조금 부작용이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소주는 이게 잘못 사용을 하면 다육이가 정말 너무 독해서 죽는 경우들이 있고, 또 이제 퐁퐁물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, 합성세제이기 때문에 다육이한테 괜찮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일석이조? 깍지벌레도 죽이고, 예방도 할 수 있지만, 더불어서 다육이들에게 영양제까지 될 수 있는, 그런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네, 이게 뭘까요, 여러분? 뽀얗게 생긴, 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게 뭐냐면, 우유예요, 우유. 우유가 이제 완전, 100% 우유가 아니라, 제가 거의 한 20, 30배 정도 희석을 한 것 같아요. 아주 소량의 우유와 여기에 한 20배, 30배가 되는 물을, 섞어준 거예요. 이게 이제 섞는 비율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유를 다 마시고 나면 그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팩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여러분 헹궈서 버리시잖아요. 그 물 사용하시면 아주 괜찮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. 일부러 먹는 우유 따로 이렇게 넣지 마시고 먹고 난 우유를 물에 헹군다 생각을 하시고 물을 그냥 그 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렇게 해서 우유를 줄기와 잎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골고루 뿌려주시면 병충해를 좀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. 이게 우유나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그 끈적한 성분이 있잖아요. 그런 그 성분이 약간 퐁퐁물이 가지고 있는 약간 점막을 형성을 해서 이제 그 깍지벌레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. 제가 이제 희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맑아지기는 했는데, 여러분들이 이제 뿌려주시기 전에 요거를 막 흔들어서 뿌려주시면 그 약간 점막 같은 게 훨씬 더 거품처럼 생기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뿌려주시는 것도 또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우유 살충제를 뿌려주시면 좋은 이유가, 이게 살충의 효과도 있고, 깍지벌레를 좀,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, 이게 이제 영양제가 또 될 수가 있는데요. 정말 식물들에게 필요한 단백질이랄지, 칼륨이랄지, 인이랄지, 이런 성분이 우유에는 좀 가득하잖아요. 그래서 사람 몸에도 좋은 거니까. 이렇게 뭔가 칼슘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영양제를 주면은 일단 뿌리가 좀 건강해질 수가 있고요. 잎장이 윤기가 흐릅니다. 식물에게 필요한 단백질, 질소, 칼륨, 칼슘 같은 영양제를 주면서 또 이제
깍지벌레를 정말 건강하게 또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유 살충제를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. 역시나 다른 살충제를 사용을 하는 것처럼 깍지벌레가 보인다면 이렇게 우유 살충제를 한 3, 4일에 걸쳐서 잎과 줄기에 일단 뿌려주시는 방법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, 겨울이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그냥 화분 안에 너무 많은 그 수분의 양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 번 이제 뿌려주셔야 되는 거니까 잎과 줄기에만 일단 여러분들이 겨울 동안에는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봄과 가을에 한참 성장기에는 물론 이렇게 화분 안에 있는 흙까지 충분하게 적셔지도록 뿌려주시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, 지금 깍지벌레가 생긴 상황이라면 잎과 줄기에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칼슘 성분의 영양제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 이제 달걀 껍질로 영양제 정말 많이 만드시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잘 우려진 이렇게 좀 발효가 좀 잘 되어 있는 달걀 껍질 물을 주시면 좋겠지만, 달걀 껍질을 그냥 바스러뜨려서 뭐, 이렇게 뭐, 배양토에다가 쓰신다든지, 아니면 그냥 화분 위에다가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거 자체로는 칼슘을, 다육식물이 흡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, 오히려 약간 좀 우려내서, 오랫동안 좀 발효를 시켜서, 이 달걀 껍질을 물로 효소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영향이 있겠죠. 그런데 이렇게 우유 살충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것 자체가 칼슘이 가득 들어있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훨씬 더, 네,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식물에게 필요한 뭐 질소나 이인이나 뭐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지만, 사실 뭐 또 질소라는 성분 자체가 공기 중에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따로 제가 영양제는 사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. 왜냐면 뭐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육이 스스로가 필요한 영양분을 다 만들어냅니다.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부러 영양제를 사실 줄 필요가 없는 게, 비 맞추지요. 또 좋은 햇빛 또 이렇게 보면서 광합성 작용하죠. 공기, 바람 순환시켜주면서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, 네, 함유하지요. 대신에 이제 겨울은 다육이들이 이렇게 막 성장을 하는, 이렇게 활동을 하는 시기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햇빛이나,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나 이런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함량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우유 살충제 같은 거 줄기와 또 잎 부분에 뿌려주시는 것은 겨울 동안에 조금 다육이를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특히나 이제 화분에다가 직접적으로 주는 물주기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은 좀 건조할 수가 있어요. 건조하다 보면 이제 깍지벌레가 생기기가 좀 쉽죠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습도를 더해줄 수 있는 방법이어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입장으로 뿌려주는 우유 살충제의 역할은 겨울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대신에 이제 좀 해가 넘어가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는 절대 입장에 막 물이 묻지 않도록 해주시고, 좀 해가 떠오르는, 지금도 해가 너무 잘 들어오고 있는데 요맘때쯤에 좀 해가 떠오르는 약간 오전 시간을 이용을 해서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또 우유 살충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드렸습니다. 살충살균제가 필요하고 영양제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. 예, 조금씩 한번 시도도 해보시고 경험도 해보시고, 우리 집에 잘 맞는, 또 내가 키우고 있는 식물에 어떤 것들이 더 잘 맞는지 아주 소량의 양으로 조금씩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우유 살충제 오늘 햇빛이 좀 잘 드는 날이니까 쫙 한번 뿌려줘야 되겠네요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